먼저 주식 거래와 관련된 질의를 여러 차례 드렸고, 결국은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자료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박 후보자는 KBS 직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50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 과도한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의 문제는 그래도 짚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면은 지금 지위나 책임감이 달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례들 그리고 또 최근의 사례들 다 경중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 시간 중에 이런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만약에 된다면 유사 사례에 대한 뭐 징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어서 근무 시간 중 거래에 대해서 물었고 명쾌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 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물어봤는데 근무 시간 중에 거래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례를 직접 제시를 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과 그해 12월 사례. 사장 비서실장으로 평일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휴가도 아니었던 바로 그 당일에 수십 차례씩의 거래가 체결된 내역을 제시하면서 물었습니다. 여전히 확인도 안 해봤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했으면 추가 질문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왜 하루에 수천만 원어치를 거래했는데 모를까?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1억 7천만 원이 넘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 사례도 질문했지만 역시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종목명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여쭤보는데도 모른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거래인가? 라고 하면서 제가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건 뭐 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잘못 정말로 배우자의 계좌가 온 것인가? 그런데 이내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계좌가 맞고 일부 종목은 기억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배우자의 추천을 받아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종목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주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배우자는 뭐 본인이 후보자의 뜻과 무관하게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배우자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본인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한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증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거예요. 검증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업무 시간 중에 거래를 했는가 아니면 본인은 본인의 계좌로 본인이 거래했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배우자가 대신 거래를 한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배우자의 책임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서로 근무 중 거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본인이 거래했노라. 이런 제 기준으로는 그건 이해되는 거짓말입니다.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IP 주소를 제공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후보자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그런 잘못된 거래가 들통이 납니다. 아니면 깔끔하게 해명이 될 것이고 그게 싫으면 근무 시간 중 거래를 인정하셨어야 되는데 휴가 내역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휴가 내역을 확인을 하면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휴가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비판도 저 비판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느 쪽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맹점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여쭤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미 사례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그 사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청문회에 정말로 답변 안 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1억 7,200만 원짜리 사례 알고 계실 거고 1억 5천만 원짜리 매수 사례도 알고 계실 거고 2017년 6월 20일 사례도 질환지교 시큐리티 사례도 떠올랐을 거고 확인하셨을 거고 자 업무 시간 중에 거래하셨습니까? 네, 20여 년 전 20년치 자료를 드렸고 실제로 저한테 여쭤보셨을 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의 자료 IP를 이제 근태를 드렸는데 20년 동안 50차례 거래를 하면서 뭐 어떤 거는 휴일날 했고 혹은 어떤 거는 제가 근무 시간 아닌 중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근무 시간에 제가 이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50차례 전부 평일에 하셔서 휴일 여부만 확인을 하면 휴가 여부만 확인하면 더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50차례 모두 업무 시간 중에 거래를 했다면 그 사실관계가 그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게 맞고 그에 기반해서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죠. 네, 그러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네. 지난 2월의 대담은 대통령을 향한 박장범 앵커의 헌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질의 곳곳에 파우치 질의뿐만 아니라 질의 곳곳에 일관되게 대통령을 향한 현 정권을 향한 잘 보이려는 것인지 충성까지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담백하게 하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장 후한 점수를 준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뭐 변화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제하면서 질문할 수 있죠. 표현이 가장 극적이다.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을 수 있죠.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결심, 어떤 결행 아무것도 하나 보십시오. 아니라면에 대해서는 국민의 감정을 호소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전반적인 일관된 흐름에서 우리 박장범 당시 앵커로서 부적절한 대담 진행,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권에 충성했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KBS 구성원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지경,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세속적으로는 자리를 차지하고 과실을 따먹는 그런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에 더더욱 KBS 구성원들은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